무조건 자른다고 갸름해지지 않는다. 이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해요. 무조건 자른다고 얼굴이 크다라는 생각에 자르려고만 하죠. 그래서 뼈가 그닥 크지도 않고 피부가 두껍거나 이런 상황에서, 또는 폭이 넓거나 한 상황에서 무조건 자른다고 이게 얼굴이 작아질 것 같은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많이 자르는 경우도 있고요. 저 역시도 한 10년 전에, 한 2008년도 그쯤 무렵에는, 2008년도 10년도 요 무렵에는 의사들끼리 많이 자르기 대회 열린 것처럼 그냥 열심히 서로 잘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많이 자르면은 수술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뾰족하게만 잘라 놓으면 막 좋아진 거다, 또 나 잘했지, 이렇게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한때는 그래 왔던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환자분의 뼈 모습하고 실제 피부 음영을 이렇게 겹쳐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뼈가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꺼졌다가 늘어졌다가 꺼졌다가, 그게 마치 피부에 이렇게 곡선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떨어져 나가는 내용이 환자들이 실제로 나 그럼 여기 뼈를 더 자르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가지 않을까, 이 피부 늘어진 게 쏙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푹 패여 있죠. 그런데 여기가 볼록하고 여긴 조금 패여 있죠. 근데 뼈를 보면 실제로 또 여기가 꺼져 있고 볼록하고 패여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런 환자들의 뭐 한 80% 이상은 여기를 더 자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더 잘라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잘라주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 남는 뼈를 잘라주자,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 환자들한테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자른다고 해서 여기 늘어진 살이 올라가 달라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환자분도 이제 한국 분은 아니신데 이렇게 돼서 오신 거예요. 갸름해지려고 피질골절골하고 하악각 자르고 또 턱끝도 뾰족해지려고 이렇게 잘랐는데, 현실은 움푹 패이기만 하고 늘어지고 하악각은 이렇게 파먹은 듯이, 쥐 파먹은 듯이 보이는 이런 느낌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이걸 또 없애보겠다고, 여기를 없애보겠다고 여기를 뼈를 또 자르는 일이 종종 벌어져요. 그러면서 또 신경이 다쳐요. 그러면 또 이제 막 의사들하고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자르래서 잘랐는데 왜 입술 감각만 없어지고 얼굴 늘어진 건 더 심해졌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제가 전에 유튜브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렇게 실제로 저한테 오셨다 상담받고 가신 분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이 환자가 2019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5월쯤이에요. 그때쯤 저한테 왔던 분인데 여기가 이렇게 패여 있고 여기가 늘어져 있고 그나마 여기 턱끝은 괜찮았던 분이에요. 물론 길이 축소를 했지만. 근데 이렇게 패여 있어서 환자분한테 제가 여기를 좀 이렇게 재건을 좀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던 분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재건하면 지금 여기 패인 데가 이 정도는 메꿔질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던 분인데 다른 병원 또 상담 갔더니 또 여기가 잘라주면 된다, 여기를 뭐 이렇게 잘라주면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면 어떻겠냐,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럼 더 갸름해지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2019년 5월이고 2020년 3월에 이제 여기를 지금 자르고서 오신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정도를 자르고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라놓고 오니까 신경만 드러나고, 지금 신경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신경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지나갈 텐데, 이렇게 지나갈 텐데 여기 자르면서 신경선만 여기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럼 겉모습이라도 좋아졌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 불룩했던 요 녀석이 없어졌느냐? 이제 요게 문제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냐? 2020년 3월에
요때 이렇게 자르고 오신 이 상황을 보면은 그나마 멀쩡했던 이 체부 쪽이 이렇게 또 패여버리게 되는 거죠. 요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오셔서 제가 아무리 상담을 드려도 결국은 다른 병원 가면 한 10군데 가면 7, 8군데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무조건 자른다고 능사가 아니고 뼈가 매끈하다고 턱선이 매끈해지지 절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고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환자분의 실제 모습이에요. 2019년 5월에 이렇게 여기가 꺼져서 이렇게 꺼져 있고 그나마 여긴 괜찮았던 이 상태였는데 2020년 3월에 자르고 오셨을 때는 여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또 패여버리죠. 그러면서 이중턱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되면 환자분 굉장히 우울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입술 감각도 조금 어색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제가 지금 몇 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뭐 겨울 한 11월쯤 상담을 이렇게 오시고서 한 4, 5월쯤 되면은 꼭 요 모습으로, 그러니까 11월쯤에 요 모습에서 상담 오셨던 분들이 다음에 한 3, 4월쯤에 꼭 이렇게 오시는 걸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5, 6년째. 인터넷에서 제가 뭐 블로그에서 유튜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무조건 자르는 게 능사가 아니다. 뼈의 모습만 보지 말고 피부랑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혹시라도 이거 영상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 있으면 그 부분도 꼭 참고해서 환자분들 상담하시고 수술 계획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6월 달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